공부 열심히 해서 전문직 되거라, 기술 배워라. 우리는 평생 이 말을 철석같이 믿고 살았습니다. 육체 노동은 기계가 대신하고 인간은 에어컨 나오는 사무실에서 창의적이고 지적인 일만 하게 될 거라는 장밋빛 미래를 꿈꿨습니다. 그런데 2025년 그 견고했던 믿음이 처참하게 배신당하고 있습니다. AI가 가장 먼저 밥그릇을 걷어찬 사람들은 공장 노동자가 아니라 억대 연봉을 받던 개발자, 디자이너, 그리고 데이터 분석가들이었습니다. 코딩만 배우면 취업 프리패스 라던 말은 희대의 거짓말이 되었고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던 예술과 창작은 버튼 하나로 대체되었습니다. 하지만 절망하기엔 이릅니다. 디지털 천재들이 몰락하는 그 폐허 위에서 우리가 그토록 하찮게 여겼던 땀과 감성이 새로운 부의 원천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AI 시대에 뒤바뀐 직업의 운명, 그 충격적인 반전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제 기술만 배우면 평생 먹고 사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당신보다 똑똑하고 당신보다 빠르며 심지어 당신보다 불평도 없고 월급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최근 서점가 베스트셀러 코너나 유튜브 인기 급상승 동영상을 보면 온통 AI 이야기뿐입니다. 챗 GPT가 소설을 쓰고 미드저니가 그림을 1초 만에 그려내고 소라가 영화 같은 영상을 만듭니다. 처음에는 그저 신기한 장난감인 줄 알았습니다. 에이, 그래도 사람 특유의 감성은 못 따라오지. 복잡한 코딩이나 창의적인 기획은 역시 사람 손이 필요해 라고 애써 자위하며 불안감을 감췄습니다. 우리는 인간 고유의 영역이 침범당할 리 없다는 오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불과 1-2년 만에 상황은 호기심에서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AI의 발전 속도는 인간의 적응 속도를 아득히 뛰어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4차 산업혁명이 오면 단순 반복 노동이나 위험한 육체 노동이 가장 먼저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로봇이 무거운 짐을 나르고 자율주행차가 택시와 트럭 운전사를 대체할 것이라고 믿었죠. 이것이 우리가 학교에서, 뉴스에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미래 예측이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정반대의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로봇이 현실 세계의 복잡한 물리 법칙을 배우며 뒤뚱거리는 사이 AI는 디지털 세계의 브레인들을 무자비하게 도살하고 있습니다. 소위 화이트 칼라라고 불리며 고학력, 고소득을 자랑하던 우리 사회가 그토록 우러러보던 직군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잔혹하게 대체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 중에서도 직격탄을 맞은 어쩌면 멸종 위기에 처한 3가지 직업에 대해 뼈아프게 분석해 보려 합니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장 내 자녀의 미래, 내 동료의 현실이 될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AI의 발전에 따라 첫 번째로 무너지고 있는 직업, 바로 소프트웨어 개발 직군입니다. 불과 3-4년 전만 해도 서점가에서는 비전공자도 6개월만 배우면 네카라쿠바의 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배달의 민족 간다는 책들이 깔려 있었습니다. 코딩 부트캠프에는 수강생이 미어터졌고 기업들은 개발자 모셔가기 전쟁을 치르며 신입 연봉 5천만 원, 6천만 원을 불렀습니다. 좋은 대학교를 나오지 않았더라도 관련 수상 경력만 있다면 초봉 1억까지도 가능했었습니다. 그야말로 코딩이 곧 권력인 시대였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의대 갈 성적이 아니면 컴퓨터 공학과를 가라고 등을 떠밀었고 문과생들은 늦깎이 코딩 공부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챗 GPT와 코파일럿 같은 AI 코딩 도구가 등장하면서 이 시장은 순식간에 시베리아 벌판처럼 얼어붙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AI가 급속도로 발전하며 최근 몇 년 만에 시장 자체가 판이 바뀐 상황입니다. 이제 AI는 인간보다 수십, 수백 배 빠른 속도로 코드를 짭니다. 단순히 짜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며칠 밤을 새워가며 머리를 쥐어뜯던 버그를 단 몇 초 만에 찾아내고 친절하게 주석까지 달아줍니다. 심지어 기존의 비효율적인 코드를 분석해 더 빠르고 가볍게 최적화하는 제안까지 내놓습니다. 인간 신입 개발자가 사수에게 물어보며 쩔쩔맬 때 AI는 이미 완벽한 코드를 짜서 테스트까지 마치는 수준입니다. 과거에는 10명의 개발자가 필요했던 프로젝트가 이제는 AI를 잘 다루는 숙련된 개발자 1명 아니면 전체 설계를 담당하는 헤드 개발자 1명과 AI 조수만 있으면 충분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주어진 기능을 구현만 하는 소위 코더 수준의 개발자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구글 검색해서 코드 복사, 붙여넣기만 하던 양산형 개발자들은 이제 AI보다 가성비가 현저히 떨어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개발자 붐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취업이 아니라 당장의 생존을 걱정해야 할 처지입니다. 신입 개발자의 진입 장벽은 에베레스트 산보다 높아졌고 기업들은 더 이상 신입을 뽑아서 가르칠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경력직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AI가 10인분의 몫을 해내는 상황에서 중간 관리자급 개발자들의 입지도 날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AI의 발전에 따라 두 번째로 심각한 곳은 바로 디자이너 직군입니다. 여기는 직업 하나가 사라지는 수준이 아니라 디자인이라는 직군 자체가 증발할 위기입니다. 예전에는 웹사이트 하나, 광고 배너 하나, 영상 하나를 만들기 위해 수십 명의 디자이너가 밤을 새웠습니다. 아이디어를 내고 스케치를 하고 포토샵으로 한 땀 한 땀 눕기를 따고 색을 입히는 고된 노동의 연속이었습니다. 클라이언트의 변덕에 맞춰 수정하고 또 수정하며 밤을 지새우는 것이 디자이너의 숙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해변에서 뛰어노는 강아지를 반고흐 화풍으로 그려줘. 조명은 따뜻하게, 배경은 노을 지는 파리 에펠탑으로 이렇게 명령어 한 줄만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르면 AI가 1분도 안 돼서 전문가 뺨치는 그림을 4장씩 뱉어냅니다.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버튼 하나만 딸깍 누르면 됩니다. 수정, 1초면 끝납니다. 스타일 변경, 명령어 한 단어면 충분합니다. 이 딸깍 한 번에 수많은 디자이너의 밤샘과 노력이 부정당했습니다. 포토샵을 얼마나 잘 다루는지, 툴을 얼마나 잘 쓰는지는 이제 아무런 경쟁력이 되지 못합니다. 기존의 10명이 일주일 동안 매달려야 했던 작업물을 이제는 AI 아티스트 한 명이 반나절이면 끝냅니다. 퀄리티요,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의 디테일과 창의성을 보여줍니다. 기업은 개인이 실력을 올리기를 이제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AI와 사람을 굳이 비교해봤자 이미 답은 나와 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기업들은 잔인할 정도로 빠릅니다. 굳이 회사에 4대 보험 들어주고 퇴직금 줘야 하는 디자이너를 고용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AI를 활용해 저렴한 가격에 엄청난 속도로 결과물을 만들어주는 외주 업체에 맡기거나 디자인과는 하나도 상관없던 마케팅 담당자가 직접 AI를 돌려서 해결합니다. 그만큼 AI는 디자인의 영역에서 일반인이 다룰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쉽고 편리해졌습니다. 때문에 예술과 창의성의 영역이라 믿었던 디자인이 가장 빠르게 기계로 대체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건 그리는 손이 아니라 AI에게 정확한 지시를 내리는 언어 능력과 기획력이 되었습니다. 순수 창작의 열정을 가지고 미대에 진학했던 수많은 학생이 붓 대신 키보드를 잡아야 하는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직업의 위기가 아니라 인간 고유의 창조적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입니다. AI의 발전에 따라 세 번째 사라질 위험에 직면한 직업, 여기가 가장 충격적이고 절망적입니다. 바로 데이터 분석가입니다. 이 직업이 각광받은 지는 정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년 전 비트코인 열풍이 불고 블록체인과 빅데이터가 세상을 바꿀 기술로 추앙받으면서 혜성처럼 떠오른 직업입니다. 데이터가 곧 21세기의 원유다라는 말과 함께 기업들은 데이터를 읽고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었습니다. 관련 학과가 우후죽순 생겨났고 졸업만 하면, 아니 재학 중에도 연봉 1억 원은 우습게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새롭게 생긴 직업 중에서도 최고의 대우, 최고의 미래를 보장받는 듯 했습니다. 숫자를 다루고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고지능 업무라 AI가 감히 넘볼 수 없을 것이라 자만했습니다. 하지만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은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AI는 인간보다 패턴을 찾는데 훨씬 탁월합니다. 인간의 뇌로는 도저히 처리할 수 없는 수억 개의 엑셀 데이터, 로그 파일, 고객 행동 데이터를 순식간에 분석하고 인간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미세한 상관관계를 찾아내며 미래 매출을 예측합니다. 엑셀을 돌리고 파이썬을 돌리며 며칠을 고생해서 보고서 한 장 만들던 인간 분석가는 실시간으로 분석 결과를 시각화해서 쏟아내는 AI 앞에서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화려하게 등장했다가 가장 빠르게 사라질 위기에 처한 비운의 직업이 되었습니다. 이제 기업들은 데이터 분석가를 고용하는 대신 AI 분석 툴을 구독합니다. 월 몇만 원이면 수십 명의 분석가가 할 일을 해치우니까요. 인간 분석가는 이제 AI가 뱉어낸 결과를 검증하거나 AI에게 어떤 질문을 던질지 고민하는 역할로 축소되었습니다. 데이터의 마법사에서 AI의 보조원으로 전락한 셈입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개발자, 디자이너, 데이터 분석가,
이 세 직군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겠나요? 바로 고도의 지적 노동을 하는 직업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과거에 10명이 하던 일을 이제는 1명이 그것도 더 빠르고 더 편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축복이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재앙입니다. 내 자리가 10분의 1로 줄어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9명은 짐을 싸야 합니다. 남은 1명은 AI를 다루는 슈퍼 관리자가 되어 엄청난 부를 가져가겠지만 나머지 9명은 직업을 잃고 빈곤층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노동의 종말이 아니라 엘리트 노동의 종말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전문 지식을 쌓으면 평생 잘 살 수 있다는 성공의 방정식이 AI에 의해 무참히 깨지고 있습니다. 지식은 더 이상 권력이 아닙니다. AI가 모든 지식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대에 단순히 많이 아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 죽으라는 말입니까? AI가 모든 일자리를 집어삼키면 인간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기서 아주 흥미롭고 역설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AI가 모든 것을 대체할 것 같았던 세상에서 오히려 인간의 손길이 더욱 절실해지는 분야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최첨단 기술이 발전할수록 가장 원초적인 인간의 가치가 빛을 발하는 기이한 현상, 디지털이 채워줄 수 없는 아날로그의 결핍이 새로운 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아남을, 아니 미래에 각광받게 될 직업은 바로 숙련된 육체노동 기술직입니다. 배관공, 전기기술자, 용접공, 타일공, 인테리어 기술자. 여러분은 이 직업들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혹시 자녀에게 공부 안 하면 저런 힘들고 험한 일 한다 라고 겁주지는 않으셨습니까? 이제 그 말을 취소하셔야 할 겁니다. 지금 실리콘밸리의 개발자들은 해고 공포에 떨고 있지만 숙련된 배관공은 부르는 게 값입니다. 예약하려면 한 달을 기다려야 하고 일당은 웬만한 대기업 과장 월급을 훌쩍 넘깁니다. 미국의 경우 배관공 연봉이 의사에 육박한다는 뉴스가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심지어는 그 따기 어려워졌다는 미국 시민권을 전문 기술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마트 구매 영수증에 사인하듯이 별다른 심사 없이도 승인을 내주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배 기술자, 타일 기술자, 목공 기술자 등 사람이 직접 할 수밖에 없는 기술직들의 몸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모라백의 역설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쉬운 것은 로봇에게 어렵고 인간에게 어려운 것은 로봇에게 쉽다. AI에게 바둑을 두거나 복잡한 미분 방정식을 푸는 건 식은 죽 먹기입니다. 데이터만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엉망진창인 공사 현장에서 좁은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 녹슨 파이프의 상태를 눈대중과 송긋 감각으로 파악하고 적절한 힘으로 나사를 조이는 일은 아직 로봇에게는 우주여행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현실 세계는 변수가 무한대입니다. 집집마다 배관 구조가 다르고 벽의 재질이 다르고 누수 원인이 다릅니다. 이 불규칙하고 카오스적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오직 인간의 유연한 신체와 오랜 경험으로 축적된 직관뿐입니다. 로봇이 인간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이며 이런 일을 하려면 배터리 기술부터 관절 제어, 센서 기술까지 수십 년은 더 걸릴 겁니다. 그러니 땀 흘려 기술을 배운 사람들, 현장을 누비는 그들이야말로 AI 시대의 진정한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이들은 AI가 침범할 수 없는 성역에 살고 있습니다. 화이트 칼라가 몰락하는 동안 블루 칼라는 골드 칼라로 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각광받을 분야는 대면 서비스와 돌봄 노동입니다. 키오스크가 생기고 챗봇이 나오면서 서비스직이 사라질 거라고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단순 주문이나 안내 같은 저숙련 서비스는 사라지겠죠. 하지만 인간과 인간이 대면해야 하는 영역, 인간의 감정을 어루만지는 영역은 절대 기계가 대체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간병인과 요양보호사입니다. 물론 지금은 힘들고 급여가 낮다는 인식이 강해 많은 분이 기피하는 직종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야를 조금만 더 넓게 그리고 멀리 보십시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속도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하는데 정작 그들을 케어할 사람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도 이미 좋은 요양원 대기 줄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이고 믿을 수 있는 간병인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가족들이 넘쳐납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직업의 가치는 지금과는 차원이 다르게 변할 것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차가운 기계팔에 자신의 노후를 맡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따뜻한 인간의 손길, 내 말에 귀 기울여주는 정서적 교감을 얻기 위해 기꺼이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명품에 돈을 아끼지 않듯 미래에는 사람에 의한 프리미엄 케어가 부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로봇이 노인의 기저귀를 갈아줄 수는 있어도 외로움에 지친 노인의 손을 잡아주며 말벗이 되어주고 미묘한 표정 변화를 읽어내어 오늘 어디 불편하세요? 라고 물어봐 주는 건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오직 인간에게서만 채울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최저시급 수준일지 몰라도 미래에는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며 몸값이 수직 상승할 것입니다. 단순히 밥 먹여주고 씻겨주는 노동이 아니라 한 사람의 존엄을 지켜주는 고수익 전문직으로서 그 위상이 완전히 재평가되는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역설적으로 인간의 온기는 더욱 희소해지고 비싸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타인과의 교감에서 안정을 얻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AI 챗봇이 아무리 위로의 말을 건네도 사람의 따뜻한 포옹 한 번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는 고도의 협상과 설득이 필요한 영업직 및 컨설턴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업은 단순히 마트에서 물건을 파는 판매원이나 정해진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보험 설계사가 아닙니다. 그런 단순 판매 영역은 AI가 고객의 소비 패턴을 0.1초 만에 분석해서 당신보다 더 완벽한 맞춤 상품을 추천해 줄 테니 설 자리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업의 운명을 가르는 거대한 인수합병, 수천억 원이 오가는 B2B 거래, 복잡한 이해관계가 실타래처럼 얽힌 부동산 개발, 그리고 미묘한 뉘앙스와 눈치 하나로 판이 뒤집히는 정치적 협상 같은 하이엔드의 영역입니다. 비즈니스의 본질은 결국 숫자 노름이 아니라 사람 장사입니다. AI는 데이터로 이익을 증명할 수는 있어도 신뢰를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계약이 틀어지기 직전 굳은 표정의 클라이언트와 술 한잔 기울이며 그들의 불안감을 잠재우는 일, 상대방의 체면을 살려주면서 교묘하게 내 실리를 챙기는 고도의 심리전 예기치 못한 돌발 변수가 터졌을 때 본능적으로 발휘되는 임기응변. 이런 소프트 스킬은 0과 1로 이루어진 데이터로는 도저히 학습할 수 없는 지극히 인간적인 영역입니다. AI가 데이터 분석 결과 이 계약은 99.9% 확률로 이득입니다. 라고 아무리 완벽한 보고서를 내밀어도 인간은 본능적으로 마지막 순간에 망설입니다. 그 0.1%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상대방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저를 믿고 가시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건 오직 인간뿐입니다. 미래의 비즈니스에서 데이터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기본값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역설적으로 그 데이터를 뛰어넘어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고 결단을 이끌어내는 설득의 기술은 다이아몬드보다 귀한 가치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펼쳐질 AI 세상에 대해 정리가 되셨을까요? 과거에는 책상에 앉아 머리 쓰는 직업이 위였고 현장에서 몸 쓰는 직업이 아래였습니다. 하지만 AI 혁명은 이 피라미드를 완전히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디지털 세상의 지식은 AI가 영원에 가깝게 무한 공급해버리는 공공재가 되었습니다. 반면 아날로그 세상의 숙련된 기술과 인간의 감정은 AI가 복제할 수 없는 희소재가 되었습니다. 경제학의 기본 원칙을 기억하십시오. 희소한 것은 비싸집니다. 이제 공부해서 남 주냐는 말, 대신 기술 배워서 남 주냐는 말을 해야 할 때입니다. 자녀에게 국영수 학원비 수백만 원을 쏟아붓는 것이 과연 현명한 투자인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 아이가 사회에 나올 때쯤 그 지식들은 AI가 1초 만에 대답해주는 무가치한 정보가 되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법, 끈기 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문명사적 대전 환기에 서 있습니다.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변화의 본질을 꿰뚫어 봐야 합니다. AI가 잘하는 건 AI에게 시키십시오. 대신 AI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인간만의 영역, 즉 복잡한 현실 세계를 다루는 손기술,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마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소통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화려한 사무실, 넥타이 부대, 엘리트 사원. 우리가 선망했던 이 이미지들은 이제 박물관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기름때 묻은 작업복, 환자의 손을 잡은 주름진 손, 현장을 누비는 땀방울이 새로운 부와 존경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무너져가는 모래성 위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AI도 넘볼 수 없는 단단한 땅 위에 서 계십니까? 생각의 전환이 여러분의 노후와 자녀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10명이 하던 일을 한 명의 AI가 처리하는 세상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AI가 존재조차 할 수 없는 진짜 세상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지혜를 나눠주십시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판단에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